두 번째 원격 수업 시간입니다. 저희는 대단원 문제를 풀 건데요. 중간고사 범위 넘어서서 9번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충분히 문제를 풀어봤을 것 같아서요. 9번은 두 함수 fx와 gx가 주어졌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런 경우 풀이법은요. 일단 fx, gx를 먼저 부등식 표현을 해볼게요. 4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세제곱 플러스 12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k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x와 이루어진 변수는 다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오변을 k로만 놔둬야 이 k가 어떤 x축의 평행한 직선꼴이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정리를 해보면요. 3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플러스 10이 어떤 k보다 크다. 이렇게 해요. 그랬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이 함수는 지금 4차 함수고요. 4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릴 수 있겠죠. 뭐 대칭이 아닌 것 같아요. 3차식이 들어가 보니까. 그랬을 때 이 가장 최소값이 어떤 k보다 크다면 되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fg(h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h-x는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 x의 제곱 플러스 10은 미분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12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게 중근을 갖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 형태가 아마도 좌우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극소값의 후보는 0과 2가 나오겠지만 왠지 0에서는 중근인고로 어떤 극값을 갖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일 때 값을 집어넣어 보면 hx가 10이죠. 그래프를 치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x가 0일 때 10을 이렇게 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 2를 집어넣어 보면 2의 4제곱 16, 16, 3, 6, 38, 48 이렇게 계산하면 힘들죠. 2의 세제곱이 6개 2의 세제곱이 8개 그러면 빼면 2의 세제곱이 2개가 남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6이네요. 이 상황에서 k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잖아요. k가 그러니까 k는 뭐보다 작으면 되죠? 이 마이너스 6보다 k가 작으면 되죠.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k값의 범위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10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3차 함수로 주어졌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거 역시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죠. 그럼 속도는 위치를 미분 하면 속도가 되죠. 그래서 미분하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10t 이게 바로 속도가 되겠고 이 속도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2t로 묶어내고 3t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t는 0 또는 3분의 5초인데 0초는 안 되니까 5초네요. 이때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미분해 보면 12t-10이 되고요. 이 상황에 3분의 5를 집어넣어 보면 20-12니까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11번도 중간고사 범위였고 12번도 중간고사 범위라 풀었을 것 같아요. 13번도 중간고사 범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11, 12보다는 부등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 범위니까요. 한번 이거는 풀어볼게요. fx가 x세제곱 플러스 6x세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어찌됐건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지려면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6이 12x 플러스 k다. 그러면 이거는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고 기울기의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닫힌 구간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 이 범위에서 증가하려면 이 구간 안에 모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또 지난 시간에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 꼭지점의 위치가 어딘지 한번 알아보면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k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2라는 꼭지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니까 범위는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여기 1까지 요 나이키 모양, 이 나이키 모양이 0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0이어도 증가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제일 최소인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므로 마이너스 1이 집어넣으면 요것만 남죠. 즉 k-1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k는 12보다 12 이상이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14번은 익숙하게 충분히 풀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14번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14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A는 결국에 약분이 되죠. 근데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와 B도 약분되는데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C와 C도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그래서 A, B, C의 범위에 따라서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만 결정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F'X를 좀 구해보려고요. 제일 먼저 C는 우리가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C는 y절편이니까 C는 여기 있네요. X축 위에 있으니까 C는 1이죠. 그래서 C는 양수라서 C분의 C 약분하면 1이 됩니다. C는 뭐 금방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와 B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분을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 상황에서 f-x가 지금 극값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극값이 존재하니까 얘가 두 근, 뭐 예를 들면 어떤 알파, 베타라고 생각할까요? 그럼 두 근이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두 근이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 관계에서 3분의 2a네요. 근데 두 근이 x, y축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1, 4분의 있으니까 더한 건 양수겠죠. 따라서 얘는 0보다 크니까 a는 0보다 커요. 얘도 1이네요. 다음 알파 베타는요. 두 근의 곱인데 알파 베타의 곱은 x축의 위 아래 이렇게 하나씩 나눠져 있으니까 0보다 작죠. 0보다 작은데 걔는 마이너스 3분의 b예요. 그죠? 제가 뭐 말을 하다가 꼬였는데 알파 베타를 해야 되는데 그 값을 하고 있어요. 알파 베타 둘 다 양수라 해놓고 이 알파 베타도 양수죠. 양수가 이렇게 크니까 b는 0보다 작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이네요.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얘기하다가 좀 입이 꼬였습니다. 정정했으니까 확인하시고 1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8인 구에 내접하는 원뿔이 있다. 벌써부터 또 이런 설명에 걱정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원뿔의 높이를 h라고 할 때 부피를 h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가 h죠. h인데 요만큼 8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요만큼은요. 요만큼이 원래 h니까 요만큼은 h-8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요 밑변에 이렇게 그다음 여기 원의 중심에서 9의 중심에서 직선이 안 되니 이렇게요. 여기도 8이고 여기는 h 플러스 h 마이너스 8이고 여기 글씨가 왜 이러죠? h 마이너스 8이고 여기는 반지름이죠. 지금 뭐 밑변 그러니까 아래 원뿔에 밑면의 반지름이 따로 안 나왔으니까 글쎄요 이제 이 밑면의 반지름을 요 두 개로 표현해야 되니까 루트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h 마이너스 8의 제곱하면 여기 이제 이게 되겠네요. 그죠? 이걸 왜 구했죠? 이거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루트 h의 마이너스 h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88, 64만 없어질 거니까 플러스 16h가 되겠네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의 제곱 h 우리가 이렇게 공式알고 있는데 이 r의 제곱에 요게 들어오면 되니까 이걸 제곱한 마이너스 h의 제곱 플러스 16h가 결국에는 부피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부피가 최대일 때 결국 이거는 h에 대한 3차 함수인데 기울기 음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지금 옆에 보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어떤 h 범위가 8부터 16이다. 뭐 예를 든 거니까요. 그럼 여기가 대충 8, 여기가 16 되면 최대값은 어디서 갖겠어요? 극대에서 갔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면요. 여기서 16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근데 뭐 이런 경우 많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뭐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극대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극대를 조사하려면 부피라는 것을 미분해야 되죠. 미분하기 위해서 이거 정기한 식을 가정해가지고 미분하겠습니다. 정기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h의 세제곱이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h의 세제곱 그럼 3이 약분 되겠네요.
파이 h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1000개에서 3분의 16인데 이제 h의 제곱 미분하면 플러스 3분의 32 파이 h가 이제 미분의 식이고 파이 h 같으니까 파이 h로 묶어내주면 h 마이너스 32 3분의 32 뭐 3분의 3 9, 27 30 10점 얼마네요. 그죠? 10점 얼마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3분의 31을 여기 부피라는 식에다 넣어주면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와우. 부피가 최대가 됐어요. 3분의 31 집어넣으면 부피가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값에다가 3분의 31을 집어넣으라가 아니죠. 그때의 원뿔의 높이를 구하랬으니까 답은 문제 제대로 안 읽었으면 부피를 구할 뻔했죠. 오늘은 좀 중간고사 범위를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고사 범위 떼고 그 뒤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일찍 했습니다. 문제 정리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적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